자, 이번 시간은 제 8장 고장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고장 계산에서 이 고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기는 사고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단락사고하고 지락사고. 이것만 꼭 기억하면 돼요. 단락사고하고 지락사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도입하는 어떤 그 해석 툴이 있어요. 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석하는 이 툴이 대칭좌표법이에요. 대칭좌표법이다. 자, 그런데 이 대칭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는 그 단순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여러분 대신 한다면 엄청 어려워요. 예,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칭좌표법은 매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칭좌표법에서 그 어렵다는 이거를 그냥 그러면 버리고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이 어려운 거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려운 거를. 무슨 얘기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총 5개 과목의 100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푸는데 그 시간이 2시간 반인가 아마 그렇죠. 예. 그러면 2시간 반이면은 분으로 따지면 150분이에요. 그러니까 15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당 1.5분이에요. 1.5분. 그럼 1.5분은 1분 30초란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데 30초를 소요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을 해서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1분이에요. 1분에 풀 수 있는 대칭좌표법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칭좌표법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대래 기회로 삼아서 이 대칭좌표법을 우리가 그러면 시험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가져가면 될 것이냐 하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숫자로 나타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한 대 맞았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맞았어. 얼마 아프다? 5만큼 아프다. 4만큼 아프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 계산에서 아주 정말 절실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퍼센트 임피던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가 버리면
무지막지하게 뭐가 됩니까?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조금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워요. 네. 영어로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그렇지, 우리말로는 전압 강하 율이에요. 퍼센트란 뜻이죠. 율이란 얘기는 퍼센트란 뜻이에요. 이 퍼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고 또는 크고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3만 4,567원을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4,321원을 얻었다. 그럼 많이 얻은 걸까요? 적게 얻은 걸까요? 금방 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퍼센트로 해서 야 네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 10% 이익이 와. 그러면 10% 이익? 딱 느낌이 빨리 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양이 많다 적다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돼요. 매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그래도 뭐가 됩니까? 대칭 좌표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칭 좌표법을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약간의 뭐가 됩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잡아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페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이 교류가 매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저는 어떤 걸 갖다가 페이저라고 하는 거냐 하면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뭐가 됩니까? 파형으로 나타난 거를 이와 같은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페이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 개념만 잡아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먼저 뭐가 돼요? 대칭 3상에 연결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커다란 물통이 있다고 쳐요. 자, 이때 물통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제가 얘기한 거 이외에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요? 관이 3개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자, 그 관에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을 놓았어요. 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도관에 물이 꽉 채워져 있겠죠. 자, 수도관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수도관에
수도 안에 있는 물은 전선 속에 있는 전자다. 전자들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달에서 포인팅 벡터라는 것이 요즘 새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수학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줌마가 물을 쓰고 싶어요. 물을 쓰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돌려야 돼요. 자, 이 수도꼭지를 돌린다는 말은 수도꼭지를 돌린다 라는 말은 우리 전기 입장에서는 스위치를 ON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도꼭지를 돌면 뭐가 돼요? 물이 뭐가 돼요? 나와야 되겠죠. 예,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물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압이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 뭐가 돼? 수압이 없으면 물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전자가 이동한다고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전달한다고 하면 전자가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밀어주는 압은 수압이고 전자를 밀어주는 압은 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압에 해당하는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압을 만드는 기계가 이름이 뭐냐? 전압 만드는 기계의 이름이 뭔가요?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이 발전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전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면 뭐가 돼? 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물이 하나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걸려 있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단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단상이다. 그런데 이 수압이 다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렸어요. 이 스위치도 돌리고 이 스위치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와요. 그러면 세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거 갖다가 뭐가 돼요? 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단상은 전압이 하나고 삼상은 전압이 세 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요 압하고 요 압에 간격을 뒀어요. 간격을. 예. 주파수죠. 여기서는요. 이 주파수에 요 출발 간격을 뒀어요. 그래서 얘가 출발하고 나면 얘를 기준을 1이라고 놓는 거예요. 기준을. 그럼 얘가 기준이니까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레퍼런스. 스페링 모르니까 넘어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세컨다리라고 할까요? S. 그 다음에 서드. 그래서 출발에 간격을 줬어요. 그 얼마씩 줬냐 하면 360도,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발전기 안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계를 통해서 배웠겠죠? 자, 발전기 안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계좌가 들어가서 코일이 있으면 계좌가 빙글빙글 돌면 여기에 있는 코일에 전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전압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뭐가 됩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요렇게 120도의 편차를 가지게 돼요. 이럴 때 요거와 요거에서 어느 걸 레퍼런스 R로 했을 때 얘를 만약에 R이라고 하자 말이죠. 그럼 레퍼런스 R, 그 다음에 세컨다리, 그 다음에 서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얘네들 파형을 한번 뭐가 돼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될 거예요. 이 정도는 지워도 될 겁니다. 파형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가나. 자, 그러면 레퍼런스는 제가 녹색으로 표기했으니까 녹색 파형을 주고요. 레퍼런스. 그 다음에 세컨다리는 요 색깔을 썼으니까 근데 120도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120도니까 여기가 120도죠. 90도가 여기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갈 때 S. 그 다음에 T가 있는데 T는 또 얘보다 또 120도 또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0도에서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크기도 같고 요 높이 요 높이도 다 같고 각도도 120도 정확하게 나눠지게 돼 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명칭을 질 때 뭐가 돼요? 평형 상태다라고 해서 평형 상태의 삼상 전원이다, 전압이다. 그래서 대칭 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평형 상태의 삼상 전압을 우리가 대칭 삼상이다라고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요 라인에서 스톱 파이프에서 펑크가 났다고 쳐봐요. 펑크가. 자, 그럼 여기서 펑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던 물이 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물로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도꼭지에서 다시 또 그려야 되네요. 예. 양해해 주시고. 자.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펑크가 나서 펑크 발생. 이래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전기를 얘기하니까 뭐가 돼요? 누전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누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압과 여기서 나오는 수압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압은 이 둘하고는 뭐가 돼요? 같지가 뭐가 돼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평형이 뭐가 돼요? 깨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평형이 깨졌으니까 평형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불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평형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아이고 어느 선 세 선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하나나 둘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가 깨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삼상의 정의는 세 개의 전압이 크기도 같고 정확하게 몇 도씩 120도씩 간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회로 이론에서 다 배웠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A상이라는 건 레퍼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R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를 A상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를 B상, 요거를 C상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그냥 호칭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실제로 기계에서는요, 기계 단자에서는 이런 것도 안 써요. 예. 기기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쓰냐 하면 U, 그 다음에 V, 그리고 W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니까 이건 또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달걀이라고 해도 되고
계란이라고 해도 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상을 여기는 A니까 R로 읽어도 되죠? 달걀이나 계란이나 똑같은 거니까 R상을 기준 즉 레퍼런스로 해서 B상은 120도, C상은 뭐 A상보다 240도 뒤지는 이런 형태를 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파형을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뭐가 됩니까? 여기 모양하고 똑같죠? 단지 얘는 이 앞에 연장선상을 그은 것 뿐이지 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대칭 좌표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전기 교류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지울게요.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요러한 파형을 요러한 뭐가 돼요?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뭐가 돼요? 페이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뭐 보여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지금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전구가 있다고 쳐봐요. 예. 전구.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빛이 나오겠죠. 자, 이때 여기 가운데에다가 한 바퀴 빙글빙글 돌 수 있는 막대기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막대기가. 네. 여기에 이러한 막대기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크린을 놓고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막대기의 길이를 표현할 거예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막대기의 그림자를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시간축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시간축 T. 아니면 각도로 나타내도 돼요. 각도가 낫겠다. 네. 각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여기다 쓰자. 각도. 네. 자, T = 0은 이 막대기가 출발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T = 0으로 놓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출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막대기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대기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막대기의 그림자인데 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가 돼요? 점으로밖에 안 보이겠네. 점. 이렇게. 아이고, 점이네. 자, 그럼 출발점에서는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요 막대기를 30도 정도 위로 올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도 되지만 위로 올릴 거예요. 30도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30도 정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가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화살표에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화살표는 그림자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요만한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나올 거예요. 그걸 여기다 갖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번에는 60도로 갈 거예요. 60도. 네. 자, 그럼 여기다 60도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60도. 그러면 60도니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화살표의 길이는 이렇게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올라간 김에 다 올라가 버리죠. 뭐 90도.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갔으니까 제일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90도에서는 요 길이가 요렇게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쪽 도는 건 뭐가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니까 여기가 180도가 되번 가정을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0도일 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50도일 땐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럼 270도에서 최대가 될 테니까 여기도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형은 뭐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이 막대기로 뭐가 돼요?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파형은 얘보다 뭐가 됩니까? 120도 늦게 출발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가 돼요? 출발을 해서 가야 되면 여기까지가 180도가 여기까지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왔을 거예요. 자, 이 파형에 대한 걸 맞추려면 이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여기가 t = 0이에요. 얘 이 막대기에서는 이때의 요것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R상, 그 다음에 S상, T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를 돌리면 계속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파형을 이러한 막대기로 표현한 이것이 바로 페이저예요. 그래서 이 페이저란 개념을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 전기가 매우 뭐가 돼요? 쉬워져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교류는 파형이라면서 맨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다 뭐가 돼요? 화살표로 그리니 저건 또 뭐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파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살짝 돌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요 각도만 몇 도 유지가 되면 된다? 120도만 유지가 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엄밀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한다면 요거보다는 요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페이저란 개념의 의미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저라는 개념의 의미를 설정을 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또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네, 이 문제가 그럼 어떤 문제가 괴롭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같이 보실래요? 지금 발전기에서 여기에 있는 코일, 여기에 있는 코일에서 R상, S상, T상 해갖고 쭉 전기줄을 타고 가가지고
자, 철탑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여기에 부하의 임피던스라고 해야죠. 교류니까. 자,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색깔을 가지고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점에 오게 되고요. 네. 얘는 요렇게 해서 여기로 와가지고 요렇게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세 개가 다 만나게 돼요. 즉 R상과 S상과 T상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거는 얘하고 얘는 뭐가 돼?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방향이 뭐가 돼?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가야 돼요. 네.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페이저이기는 하지만 또한 벡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벡터를 요거를 갖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는데 벡터가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벡터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때 그 모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거냐 하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 자, 어느 점에 이렇게 힘의 크기가 에너지의 크기가 2인 벡터와 여기에 또 힘의 크기가 3인 벡터가 함께 작용하면 얘가 받은 힘은 얼마냐?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는 얼마? 5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벡터인데도 그냥 뭐가 돼요? 3 더하기 4, 얼마? 7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점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힘이 3인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힘이 2인 에너지가 들어온다. 벡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3이고 여기 2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가 얘가 갖는 힘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1이지. 예. 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3 빼기 2 하면 뭐가 돼?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중학생 정도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직각 삼각형.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한 점에 요렇게 뭐가 돼? 힘이 4가 들어오고 여기에 직각으로 힘이 3이 들어오면 얘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연장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가 4 이렇게 3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마가 돼요? 5.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있던 세 개의 힘이 있던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면 되고 직각 방향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한 거거든요. 뭐냐? 이거 나누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나누자.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색깔을 좀 내가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S 그 다음에 T를 이렇게 녹색으로 바꿀 거예요. 자, S를 두 개의 벡터로 나누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요거를 여기와 요 벡터와 S 다시와 요렇게 S 뭐가 돼요? 2 다시로 나누자.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R 플러스 S 다시 플러스 S2 다시 이렇게 될 거고 S는 없어지겠죠. 네. 자, 이제 살짝 희미하게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T도 나누자 이거죠. T 다시와 T2 다시로. 그러면 얘도 플러스 T 다시 플러스 T2 다시가 되겠죠. 자, 얘도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가 됩니까? T2 다시하고 S2 다시는 더하기만 하면 되고 T 다시하고 S 다시는 뭐가 돼? 빼기만 하면 되고 그럼 뭐가 되겠죠? 네, 뭐가 남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얘네들이 불평형이면 크기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 공간에 어딘가 하나가 남겠죠. 만약에 T2-와 S2-를 합한 값보다 R 값이 크다면 이렇게 R이 뭐가 남을 거고 T-와 S-를 했는데 S-가 T-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최종적인 거는 요걸 뭐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의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T-는 T에다가 2분의 루트 3만 하면 돼요. T2-는요, 요 T2-는 T에다가 2분의 1만 하면 돼요. 밑에 거는 똑같아. 예. S-는 S에다가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만 하면 되고요. S2-는 S에다가 2분의 1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끄집어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끄집어 가면, R 플러스 S-예요. 자, S-는, S2- 먼저 구할게요. S2- 먼저. S2-는 뭐가 돼요? S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1만 곱하면 돼. S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R하고는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잖아. 하니까 R과는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 네. 다음에 S-는 S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네. 내가 잘못했네. 곱하기. S에다 얼마?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S에다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R하고는 90도 각도가 있으니까 요 라인은 J라고 표기를 해서 90도의 의미를 주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J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90도에 보면 J에 보면 뭐가 돼? T-하고 S-가 이렇게 있으니 이걸 반 나눠서 위에는 J 플러스 J라고 표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J라고 표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돼요. 예. 그럼 또 요거 하나 있죠. 같은 방법이에요. 더하기죠. 자, 그럼 이번엔 T예요. 그럼 얘 없는데 T2 다시 어떻게 돼요? T에다가 2분의 1 하는데 R에 비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되고요. T 다시는 T에다가 2분의 루트 3만 하면 되는데 90도, R과는 90도 관계의 의미를 정해주고 J에 플러스니까 여기다 J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가 R 플러스 이걸 쓰면 R 플러스 S2 다시 S 다시 T2 다시 T 다시예요. 그럼 S가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자 이거야. 그럼 R 플러스 S가 공통인수니까 S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T가 공통인수니까 T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귀찮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하나로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약속을 한 거.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쪽 라인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공간이잖아. 얘하고 얘가. 이거를 갖다가 뭐가 돼요? A라고 하고 이거는 A니까 A가 두 번 같죠? 그러니까 A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도 써요. R 플러스 A 제곱 S 플러스 A 제곱에 A에 뭐가 됩니까? T인데 사실은 이 크기가 같으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내가 전달하는 요소는 이렇게 표현의 의미가 이거다 해서 만약에 R의 크기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다 같다면 if R 절대값과 S 절대값과 T 절대값이 같아서 이걸 그냥 R이라고 한다면 얘는 R 플러스 A 제곱의 S 플러스 A 제곱의 R 플러스 A의 R 그러니까 R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현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게 나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BS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벡터는 다시 마무리하면 벡터는 같은 방향은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은 빼면 되고 직각 방향은 피타고라스로 가면 되는데 여기가 120도씩 되어 있으니까 머리 아프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러한 개념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대칭자표법에서는 일단 요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저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외우세요 이래버리면 좋긴 하지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요 의미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를 대비해서 한번 쭉 보고 외워야 될 것만 딱딱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